이거를 발견한 거라고. 예. 그래서 소리도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라고 발음하지만 이게 몇천 년이 흐르면 사람이라는 발음이 아닌 다른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변하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도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른 이거 수염. 수염이라는 단어는 몽골말로 사흘입니다. 사흘. 몽골은 흐 발음 좋아해. 사흘. 우리는 수염.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사칼. 키읔의 희응화 현상. 그래서 사칼, 사흘, 수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송골매. 송골. 이거 몽골어예요, 원래. 송골이란 단어와 매가 합성어야. 송골. 이거 몽골말로 뭐예요? 숑홀. 숑홀. 이게 카자흐스탄에 가면 뭐다? 숭까르. 숭까르, 숑홀, 송골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변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변합니다. 왜 카자흐에서는 몽골에서 흐 발음이 강하냐? 건조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발음이 센 겁니다. 지금은 현대시대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날 땐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원리, 자연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글날에 이제 한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한글이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인정을 해줘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다? 우리나라가 한글의 이 그 과학적인 이 원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발음 기호를 닮았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관이 반영된 설명이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봐. 이게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를 세계화 시키려면 반드시 우주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우리가 오곡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의 원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는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만들어요. 왜 5가지 색깔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색깔이라는 정의는 파동입니다. 빛의 굴절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거거든. 즉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야 몸에 균형이 잡힌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 빨노파라는 3원소를 물질적으로 물감, 물질이죠. 합칠 때는 검정색이 나옵니다. 근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 비칠 때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을 합치면 그때는 하얀색이 돼버려요. 음양이 나타납니다. 물질에선 검정색, 비물질에선 흰색으로. 독특하죠? 왜 이럴까 하는 거야. 같은 빨로파인데 물질일 땐 검정색이 되고 비물질일 때는 흰색이 돼버려요. 즉 균형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반찬을 잘 모를 때는 골고루 먹으라는 거는 인간을 중간화 시키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중용의 덕인가? 유교가 중용인가? 네, 하여튼 그 중심을 잡는 균형된 상태. 요거를 맞추는 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는 철학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제가 이거를 그 서양이라던가 몽골 이런 데 있으면서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찾아낸 이유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 한국인이기 때문에 찾아낸 거야. 왜? 우리 할머니나 옛날 때 우리 그 엄마나 이런 거 풍습하는 걸 난 봤거든.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습관적으로 반복했을 뿐인 거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원리를 찾으려고 한 거거든. 저거 왜 할까? 저거 왜 할까? 저걸 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저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적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디 빈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을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종교관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종교관이라는 건 바로 이런 우주론이에요. 이 우주가 이런 원리로 생성이 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지구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국가를 다스린다는 정치의 철학은 음양오행사상에서 나온다예요. 이게 우리 민족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음양 원리라는 건 뭐예요? 우주처럼만 하면 된다예요. 지구처럼, 지구의 자연처럼만 하면 된다. 인간답게만 하면 된다. 뭐야?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모든 것은. 이거를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쁘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지상을 다스리는 그 왕, 지도자라는 거는 하늘의 뜻이 지상에 그대로 맞게끔 하는 그걸 하는 도구로서의 인간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옛날 땐 그랬어요. 대통령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옛날 중국 그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왕권을 양위할 때 도망가 버리잖아. 왜? 싫거든. 힘들거든. 이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오늘날 그 지도자들이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없지요. 왜?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 땐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야. 왕 해먹기 쉽지 않아요. 왕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자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해서 한글을 알릴 때는 이제는 우주 철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인식이 되져요. 영국 애들 스토리지 갖고 스토리텔링하고 얼마나 잘 써먹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써있다니까요. 써있어.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써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다 제가 첨언해서 붙인 건 뭐다? 늘 그렇듯이 한국 유대인 동조론을 전 반드시 집어넣죠. 왜? 유태인들 니들이 그렇게 하는 그 신의 개념은 우리한테도 있어 하는 거예요.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 그 개념이.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개념이야 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살려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개똥같이 여기고 다 파괴하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지. 미친놈이죠. 전 대놓고 얘기하자 아주 그냥.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야? 개천절을 폄하하고 한글을 폄하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보수주의라는 자들이. 보수가 뭐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수의 정의가 뭐야? 보수.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언어, 문화를 알고 있는 게 보수야. 저는 한유 동조론을 얘기해도 절대 제가 한국이라는 기준점을 버리질 않아요.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유태인들과 같다라는 걸 끌어낼 뿐이지 한민족의 정체성 다 개나 줘버리고 성경에 의해서 난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다 꺼지라 그래. 가세요 그래요. 한국인도 아니구만. 왜 한민족의 정체성을 성경에 기반해야 돼? 우주에 써 있잖아. 성경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책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잖아. 우주에 다 있는데 뭘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냐는 거야. 제가 불교 얘기할 때 불경 얘기하는 거 봤어요? 거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고대 샤머니즘 철학은 경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에 별 떠 있잖아. 저 별의 순행 원리를 보라니까. 저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이러고 보려고 그래? 이렇게 할 시간에 이렇게 하늘을 봐야지. 왜 자꾸 땅을 쳐다보려고 그래? 이거거든. 이게 제가 몽골 초원에 있으면서 배운 방법이에요. 배운 방법. 아, 답은 하늘에 있구나.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의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천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글이 하도낙서와 8개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테오보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우리가 테오보키의 자손이라는 거. 물론 한단고기의 에머는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인가로 나옵니다. 테오보키라는 사람이. 뭐가 됐던 간에 테오보키는 중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테오보키를 자꾸 중국인을 우리가 분리하냐는 거야. 기분 나쁘게. 8개가 왜 중국이야? 우리 거지. 테오보키를 중국인으로 하다 보니까 황제 헌원이 중국인이 되는 겁니다. 황제 헌이 왜 중국인이야?
우리 김씨들의 조상인데 여기에는 한족은 낄 자리가 없어요. 황제헌원과 치우천왕의 전쟁은 우리 동이족끼리의 내전이야. 여기 중국 한족이 어디 있어? 어? 역사를 자꾸 뺏기려고 그래. 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그 한글의 날 특집으로 하면서 천문관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했고 저기 저 글 나오네.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 9시 9분에는 커튼 뒤에 고대단 실시간 방송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뭐 오늘은 요걸로 해서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일본은 철학이 없다고? 아니요, 일본 철학이 있어요. 잠깐 한 10분 정도 댓글만 볼게요. 철학이 있는데 일본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이 그 동양의 것을 너무 첨대시하고 서양 추구를 하는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사에 다 있어요. 예. 그래도 일본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0.1%거든. 일본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대화를 하되 자신의 정신 문화를 지켰다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 문화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한국의 철학,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조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환빠 그러지. 환빠. 응? 고조선 얘기하고 단군 얘기는 환빠가 돼버려. 근데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하나님 얘기하면 오 독실하신 보수 우파군요. 이래. 진흙으로 인간 만든 건 괜찮고 마늘 먹고 사람 된 거는 개 같은 소리래.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어 하는 거야. 응? 말도 안 되지. 심지어 진흙으로 인간 만든 얘기조차도 중앙아시아일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들이 정말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저 이거 못 찾았어요. 진짜. 왜냐면 전 어렸을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부모님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 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 저희 집안이 개신교 집안이었으면 아마 제사도 안 지냈으니까 이런 거 전혀 몰랐을 거야. 근데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금방 찾은 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금방금방 찾은 거예요. 동지팥죽. 유대인들이 그 양피를 바르는 것과 동짓날 우리나라가 그 팥죽을 문지방에 바르는 거가 왜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제가.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 옛날 때는 인신공양, 그 다음에는 동물을 하는 걸로. 나중엔 동물도 잔인하니까 야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닭이나 양의 피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팥죽을 쏘아서 피 대신에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고대의 제천 의식도 사람을 죽이는 풍습에서 동물을 죽이는 거로 대치가 되고 다시 그거를 식물, 동물도 아닌 식물로 대치가 된 것이고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이제는 식물조차도 쓰지 않는 보다 더 합리적인 재래의식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 한 잔 떠나요. 끝. 물 한 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해요. 누가 그걸 먹겠어.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천 행사라든가 페스티벌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그런 시대를 종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움직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전쟁은 제천 행사라고. 네. 전쟁은 제천 행사.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의 인신공양 날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이제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 개념과 종교관이거든. 따라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관으로는 절대 이 21세기를 바꿀 수 없다예요. 몸은 최신형인데 소프트웨어가 구형이야.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6000년 동안 종교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됐다는 원리,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였다? 천문. 천문으로부터 모든 종교가 기원이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21세기에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종교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필요가 있냐예요. 없지. 따라서 종교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근데 그 통합된다는 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무슨 악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여기 종교 간에 어디 사탄이 나오고 어디 악마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주에 대한 우주관이란 말이야. 응?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원리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같으면 어떻게 된다? 통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통합 작업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단 통합하면서 뭘 없앤다? 아까 얘기했지? 문명이 잔혹함을 순화시키는 과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인신공양에서 동물로, 식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제 종교에서도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가 갖고 있던 잔인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제천 행사 이런 것도 다 날짜를 조정해서 맞춘다던가 통합시켜서 단일화시키는 거라고. 안 그러면 360을 제사만 지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했던 게 도량형 통일입니다. 그렇죠? 역법의 통일이에요. 시간의 통일. 이런 것처럼 지금 세계가 통합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화폐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시스템을 하나로 단일화시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걸 겪으면서 산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도 그런 일은 늘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런 거 할 때 역법이나 도량형이나 이런 거 다 통일시키고 않고 왜 그래요? 지방마다 다르면 중앙집권 통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 한글을 웬만하면은 동양권에서만큼은 표준으로 쓰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한 기반을 집어넣고 싶은 것이고. 왜냐? 미생물의 세계는 이진법으로 움직이고, 즉 전자의 세계, 컴퓨터, 인간의 세계는 십진법으로 움직이고 우주를 측정하는 숫자는 육십진법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거를 고대인들이 만든 것 자체가 신기할 뿐이야. 결코 선사인이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문명이라는 게 생로병사, 탄생과 멸망을 반복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건 절대 석기 시대인들이 만들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 근데 존재해. 네. 한글이란 것도 그냥 뿅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테오보키라고 하는 거의 6,000년 전의 인물이 만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수령과 개조를 통해서 8개라는 것 자체가 우주 천문에 대한 관측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철학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더 승화시켜서 문자화해버린 거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우주관과 철학과 문자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문자가 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나 봅니다. 특히 테오보키 여화. 야, 우리가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거든. 우리가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이라니.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쩌면 더 빨리 찾았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2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훈민정음이 중국말 가르치려고 한 거라고요? 아니, 써있잖아요. 써있잖아. 왜 자꾸 헤레본 읽고 얘기 헤레본.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하라는 말은 맞아요. 그 첫 표지에 나와요. 네,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자를 만드는 원리 자체가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그 왜 자기의 문화를 자꾸 비하하려 하세요? 좋은 것도 많은데. 우리 한글 창제의 목적에 중국어를 알기, 그러니까 중국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쉽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른 취지가 많잖아.
여러 개의 취지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꼭 그런 것만 쳐다보고 한국의 역사 문화를 비하하려 그래? 세디스트입니까? 왜 그러세요? 한국의 문화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해야지. 남들은 없는 것도 뻥튀기 치는 판에. 옆 동네 중국 봐요. 없는 것도 뻥튀기 치잖아. 우리 왜 있는 것도 폄하하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세종대왕이 노예화한 거? 아 그래 그럼 그거대로 비판을 하면 돼요. 그거대로 비판하면 되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한글의 원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세종대왕 때 만드는 각종 우주 천문 관측 기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왜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대한 해석조차도 진영 논리입니까? 나 이제 진영 논리 같은 거 다 개나 줘버린다 그랬죠? 난 진영 논리를 이제 안 볼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다 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영 논리 안 따른다고 해서 박정희를 개새끼를 얘기해요. 박정희가 잘했다니까? 난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독재자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 독재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 독재자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욕한 거예요? 아니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적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세종대왕을 평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한 거 잘했다고 못한 거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못했다 생각해서 나쁜 놈이라 생각하니까 나쁜 놈의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지. 변희재처럼. 나를 가짜 박사라고 결론 내려놓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잖아. 이제 인터폴까지 쓰고 난리 났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대갈박 사용 방법이죠. 세상의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한다고. 이 순간 모든 게 다 왜곡돼요. 그 사람은 과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립. 실패할 수도 있어. 왜? 과학자는 실험을 하다 실패도 하거든. 실패도 된다니까? 왜? 99번 실패하면은 99번의 확률을 한번 실패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왜 두려워해?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한민족이 지금의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하면 비난하고 매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거든. 원래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는 건데. 인생 한 번이거든.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실패 안 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맨날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이 뛰어난 문화와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민족이 뭐 교육열 세계 1등, IQ 세계 1등이라며 그 잘난 민족이 왜 요만한 나라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도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하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공과 사 구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세계에서 뛰어난 문자고 그 어떤 나라 문자보다도 이러한 철학과 우주관이 반영된 문자는 없다. 따라서 이 문자를 가지고 저는 미국에다가 많이 광고를 하면은 혹시 압니까? 미국의 프리메이슨들도 우리 한글을 배울지. 왜? 우리 한글처럼 직각자와 컴파스를 가진 사람들의 취지에 적합한 문자가 어딨어? 응? 배워야지. 이게 히브리어보다도 더 복잡해요. 히브리어는 수메르어 문자에 기반을 해서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도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앞쪽에서. 이건가? 숫자가 부여되잖아요. 어디 갔어? 그치? 요렇게 이 숫자가 부여돼서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한글에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네.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암호화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9시 9분에 커튼 뒤에 고대다 실방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